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 혹은 투자 자산이라는 그 가치를 놓고 아직도 의문점을 던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죠. 투자는 왜 해야 되나요? 요거를 제가 준비한 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네. 예적금에 넣고 말지 왜 투자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적금 지금 어쨌든 뭐 금리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다라는 걸 제가 오늘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제 매도 전략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내일 아마 해드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이거 거죠. 항상 네. 이제 얘기하고 시작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것까지 말해야 될 줄은 몰랐는데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갖고 온 게 뭐냐면 순댓국 가격을 갖고 왔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뭐 대림 삼거리에 있는 요 순댓국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1959년부터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순댓국 가격을. 네. 그래서 요거는 1959년은 150환이라서 이제 치지 않고 1962년에 30원이고 30원이요? 네, 2011년에 5,000원. 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1962년에는 순댓국 한 그릇이 30원이고 그럼 1원의 가치는 30분의 1 순댓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쵸? 그리고 2011년은 순댓국 한 그릇이 5,000원이고 1원이 5천분의 1 순댓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서 30분의 1 순댓국에서 5천분의 1 순댓국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네. 쉽게 말하면 1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1원 가지고 30분의 1 순댓국밖에 못 30분의 1 순댓국 샀는데 지금 5천분의 1 순댓국도 못 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매년 원화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네, 계산해왔는데 어렵지 않아요. 네. 벌써 어려운데요. 네. 이게 30분의 1 순댓국이란 얘기고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매년 얼마씩 49년 정도 지났으니까 49년 동안 얼마씩 떨어지면 5천분의 1 순댓국이 될 것이냐. 이야. 네, 요거고 그래서 네. 이제 30을 1로 옮기고 그다음에 49제곱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X로만 따지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0.900858입니다. 와. 네, 요걸 해왔는데 이게 요걸로 보시면은 약간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잘 계산을 모르겠어요. 해왔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원금이 100이라고 하면 1년 지나면 가치가 9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원이 90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 100원으로 살 수 있던 게 1년이 지나면 이제 90원. 90만큼의 가치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보시면은 얘가 이제 6년이 지나면 53이 되고 7년이 지나면 48이 됩니다. 뭐냐면 7년 동안 은행에 넣어 놓잖아요. 네. 그러면 살 수 있는 양이 반토막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35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 놓으면은 살 수 있는 것들, 살 수 있는 순댓국, 살 수 있는 커피, 뭐 살 수 있는 집 이런 게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네. 해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생각에는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게 아니고 네. 살 수 있는 가치, 살 수 있는 양으로 비교하면 매년 자산을 꾸준히 조금씩 잃는 거예요. 네, 더 많이 잃을 수 있었는데 조금 잃는 걸로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엄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해서 사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손실이 없는 투자는 없고 그다음에 네. 예적금 같은 경우도 저는 안전하고 뭐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잃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목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1억부터 만들어라.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근데 1억 만드는데 예를 들어 뭐 한 7년, 6년이 걸린다라고 아이고. 친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네. 왜냐면 사회초년생들 이제 연봉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쵸. 어렵죠.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저금하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 6년, 7년 걸린다라고 하면 그냥 은행에 넣어놨는데 살 수 있는 가치는 반토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서 저는 이런 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돈을 만들고 투자하라는 건 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 쉽게 말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손해를 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네.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많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사업하지 말고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저희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손을 크게 입으셨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악순환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투자에 대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근데 나와 보니까 투자 아니면 볼 수가 없네 해가지고 맞아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등 네. 주 아니면은 잡코인 쫓아가기. 네, 안 그러면 네. 마진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맞아요. 또 돈을 잃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 투자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네. 전 중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공부를 어쨌든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 지금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진짜 정석이에요. 네, 정석이고 그쵸. 정석이면 돈을 못 번다가 아니고 정석이면 정석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테디셀러가 스테디셀러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랑 같이 투자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나서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이 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또 와주시는데 내일은 그렇다면 매도 방법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내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차트를 보지 않아도 이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엇 파동이랑 뭐 다른 보조지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승장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퍼즈님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와 함께 하시면서 코인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퍼즈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